수학 2 페이지 172 10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거 수학 2 마지막 강의예요. 넓이의 활용 볼게요.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조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두 넓이가 같다는 건 위로 올라온 거는 양수값이죠. 요 값은 플러스 값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넓이가 같다는 건 적분 값이 부호가 다르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위에가 플러스 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2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같을 조건은요. 두 개를 A부터 C까지 한꺼번에 적분하면 그 값이 0이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위쪽 아래쪽 넓이 같으면 또 뭐 y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의 넓이가 같다. 얘랑 오른쪽 왼쪽의 넓이가 같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정적분은 0이 될 겁니다. 자, 곡선 x, x-1, x-a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근데 그림을 그려놨죠.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그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파란색으로 빗금 그어져 있는 S1의 넓이하고 빨간색 빗금의 S2의 넓이가 같다는 얘긴데 그럼 얘는 양수값일 거고 얘는 양수값일 거고 얘는 음수값이겠죠. 그러니까 적분값이 같을 거니까 넓이가 같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결국 0부터 a까지 한꺼번에 적분을 한다면 그 값이 0이 되겠죠.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적분할게요. 그러면 적분하면 세제곱이니까 1 더해서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의 제곱 그리고 0부터 3까지 계산한 값이 0이래요. 그럼 3을 실제로 집어넣읍시다. 3을 집어넣으면 3의 4제곱 얼마죠? 여기다가 3이 아니고 a인데 3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나올 리가 없겠죠. a까지. 자, 그럼 얘는 4분의 1 a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 곱하기 a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여기다 a 2개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만 좀 분배 법칙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세제곱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12로 통분을 하면 12분의 3 12분의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a의 4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분의 2니까 6분의로 계산을 하면 플러스 하나는 6분의 3 6분의 2니까 6분의 1 a의 세제곱 이 0 그럼 뭘로 묶느냐 a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a 세제곱 일단 양변에다가 12를 곱하고 마이너스 12를 곱할까요?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a의 세제곱을 묶으면 앞에는 a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죠. 그럼 a 값이 2이거나 a 값이 0이면 될 텐데 a는 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으로 a 값은 2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접점의 방정식을 알아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리고 교점을 통해서 적분 구간
그래서 적분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모르는데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곡선 y는 346번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와 곡선 위에 있는 점 0,4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구했어요. 뭐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울기 구하라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프라임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걔에다가 0,4에서의 접선이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했어요. 그럼 1이겠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면서 0,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y 좌표는 기울기 x 좌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 자, 그 다음에 접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접선하고 원래 주어진 곡선하고의 교점, 곡선과 접선은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x 이렇게 없어질 거고 4 없어질 거고, 그렇죠?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x가 0 또는 x가 3인데 보다시피 뭐 원래 이거 그림 안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림 없다고 문제 못 푸나요? 응? 그림 없다고 문제 못 풀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는 볼게요. 자, 여기 제곱식 있는 애는 얘는 중근을 가지는 해입니다. 중근.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고 곡선하고의 이렇게 중근처럼 딱 곡선에서 딱 겹치게 만나고 3은 뚫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는 만나면서 직선하고 딱 이렇게 중근이 되듯이 딱 만나면서 3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죠? 그럼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 빼고 0부터 3까지 적분하여라 이런 얘기겠네요.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위에 거 뭐가 위에 있어요? 직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이 아래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얘네들은 이렇게 사라질 것 같고요. 4 빼기 사이에도 사라지고요. 뭐만 적분하면 돼요? 3에다 1 더해서 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하면 3 없어지고 아마 플러스 x의 세제곱 3부터 0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의 세제곱 27, 그죠? 얘는 4분의 얼마예요?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얘는 27이죠. 4분의 27 곱하기 4 74, 28 나옵니까? 다시 계산해 볼게요. 나도 헷갈리면 안 되겠지. 자, 너네는 더더군다나 계산이 안 되겠지. 3을 대입하면 3의 4제곱 8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붙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 얘 계산하면 3의 4제곱 99, 81 마이너스 4분의 81 맞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 27인데 얘는 플러스 27 이거이지만 4분의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4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27 곱하기 3이고 27 곱하기 3이고 얘는 27 곱하기 4니까 4개에서 3개 빼면 1개만 남겠죠. 부호는 얘가 더 큰 수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4분의 27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27 곱하기 4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죠. 얘가 27 곱하기 3이니까 27 곱하기 4에서 27 곱하기 3 빼면 27이 4개 있는데도 27 3개 빼면 27 1개 남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그러면요 어차피 넓이가 같을 거잖아요. 어떤 함수 아무거나 하나
여기 fx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요. y는 x 요런 자리에서 교점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 해주면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뭐 알아야 된다? 교점 알아야 되는데 원래 함수를 주어주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역함수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으려고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교점은 뭐하고의 교점이에요? 역함수와의 교점이 아니고 y는 x라는 항등함수와 원래함수와의 교점 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역함수도 여기서 만날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함수 빼기 얘 해서 교점에서 적분을 하시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적분값이 음수가 나오면 그냥 절대값 씌워져서 양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넓이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무조건 계산했는데 내가 빼기를 잘못해서 어떤 수가 위 어떤 식이 위 어떤 식이 아래 있는지 빼기를 잘못해서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 버리세요. 음수 버리고 그냥 그 숫자 쓰시면 됩니다.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요. 자, 348번. 함수 fx랑 그 역함수 gx가 있어요. 굳이 얘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죠. x 세제곱 이거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뭡니까? 응? 굳이 구할 수도 없는 거를 구하고자 노력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지 마시고 얘랑 누구랑 만난다? 원래 함수랑 y는 x랑 항등함수가 만나서 그 교점을 일단 구할게요. 적분 구간 찾으려고요. 그래서 x 넘겨서 계산하면 x를 묶으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오네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0,1 0하고 0이나 또는 1에서 만나니까 적분 구간은 0부터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0부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배 해줄 거예요. 뭐에서 뭘 빼요?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dx 그러면 0부터 1까지 2배 하시고 얘 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dx 자 계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더해져서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1 더해져서 플러스 3분의 2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2는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1 계산해 볼까요?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통분해서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요? 12분의 곱하기 2는 나중에 할 거고 2 곱해주고 12분의 얘는 4, 32, 3 얘는 3, 42 마이너스 8 얘는 2, 6, 12 플러스 6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12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내가 미분을 하면서 얘기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럼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점 P의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합니까? 위치를 알고 싶으면 속도를 적분하시오. A부터 B까지 적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직접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요 속도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움직인 거리는요 속력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겠죠. 얘 속력을 적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얘 가는 방향 있잖아요. 속도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원도를 갔다가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럼 강원도를 갔다가 부산을 갔잖아요. 자, 서울의 입장에서는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동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아니죠. 플러스로 간 만큼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총 이동거리 아래 방향으로 간 이 마이너스로 이동한 이 거리까지 다 더해줘야지 내가 진짜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그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속력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위치는 어떻게 해요? A에서의 위치. 그 위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찾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출발한 위치, 처음 출발선의 위치 플러스 적분값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 P에서의 위치, A에서 출발해서 P에서의 위치를 묻는다면 처음 출발한 곳의 위치가 그죠?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을 때의 위치에다가 속도를 적분해 가지고 구한 값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속도의 정적분은 전진한 양에서 후진한 양을 뺀 값, 즉 위치 변화량이고 위치 변화량은요. 어차피 여기 서울에서 강원도 갔다가 부산 갔다면 실제로 서울의 입장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서울의 입장에서는 위치 변화가 마이너스 요만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동한 거리는 얘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간 거 훨씬 많죠. 그죠?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은 속도를 양수로 만들어서 전진하는 것. 그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가는 것들을 모두 더해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일 때는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는요. 속도가 늘어나면 플러스, 속도가 줄어들면 마이너스겠지만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만 본다면 북쪽으로 50 갔다가 남쪽으로 60을 간다. 그럼 실제로 북쪽으로 50 갔다가 남쪽으로 60을 간다 라고 한다면 처음 출발선에서는 남쪽으로 10밖에 안 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실제로 위랑 아래 그죠? 정적분의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움직인 거리는 위로도 50만큼 갔고 아래로도 60만큼 갔잖아요. 실제로 원래 출발선상에서 보면 아래로 10만큼 내려간 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나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갔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모두 다 더해줘서 넓이의 합으로 계산한다라는 얘기. 자, 355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에 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 P의 좌표가 5래요. 다음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죠?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을 실제로 했습니다. 미분한 게 아니라 인수분해 일단 할게요. 그죠? 는 0 하는 점 찾으려고요. X축 위. 그죠?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축 위로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T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T축 위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 3으로 묶고 인수분해를 하면 T-2, T-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T가 2거나 또는 T가 1이에요. 2나 1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알아뒀으면 그래프가 대강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를 추측을 하고 얘가 T축이라고 합시다.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1에서 3까지? 그럼 위치 변화량이니까 뭐예요? 그냥 위치가 변했잖아요. 얘가. 그럼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1부터 3까지. 요만큼 있겠지만 적분을 해보세요. 1부터 3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합니다. 얘 이렇게 위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면 절대값 씌우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자, 1번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할게요. 그럼 얘는 세제곱 1 되고 3으로 나누니까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하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t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에다가는 그냥 t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3의 세제곱 27에서 3의 제곱 2분의 81 그 다음에 6, 3, 18 2분의 36 계산하면 또 계산하고 1을 빼면 얘는 2가 나옵니다. 계산해줘야 되나요? 계산이 필요한가요? 얘는 3의 세제곱은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내가 아까 2라고 했나요? 2라고 안 했죠? 2분의 얘는 3, 3은 9 9, 9, 81 2분의 81 더하기 6, 3, 18 18이면 2분의 36 얘는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54 2분의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6하고 54 더하면 얼마예요? 80이네요. 80 그죠? 80 90이네요. 90 90 나오고 그러니까 2분의 90 빼기 2분의 81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1 넣어서 1 넣어서 계산할게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 그럼 얘는 2분의 12 얘는 2분의 2 2분의 2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4에서 2분의 9 빼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분의 5 얘는 2분의 5 됩니다. 근데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분의 9죠. 그래서 2분의 9에서 2분의 5 빼니까 2분의 4니까 2 맞죠? 자 2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번은 1에서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얘는 각각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바꿔서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묻혀서 넓이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적분할게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9 t의 제곱 마이너스 6t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넣어서 계산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내가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다시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t의 제곱 플러스 6t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이렇게 각각 적분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노가다 하지 않을게요. 스스로 해보세요. 앞에 거 계산하면 2분의 1 나오고요. 뒤에 거 계산하면 2분의 5 나옵니다. 2분의 6이니까 3 이렇게 되네요. 자 3번 봅시다. t일 때 점 P의 위치 그러면 0일 때 처음에 출발선상에서 5인 자리에서 출발했다고 써있죠. 문제 시각이 t가 0일 때 즉 움직이지 않을 때 0초일 때 그 위치가 5였다고. 그럼 5인데다가 이만큼 t가 2일 때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세요. 어떻게 적분해요? 식을 알았고 또다시 적분 자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t의 제곱 플러스 6t 어디? 0부터 2까지 이 대입하면 풀 수 있습니까? 얘는 5 더하기 뒤에 계산하면 2 나옵니다. 얘는 8이고 얘는 8 빼기 2의 제곱 4 9이 18 그럼 6이 12 그럼 20에서 18 빼니까 2 정답은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 t가 0일 때의 위치가 5였다고 했으니까 5를 더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상관없이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357번
지상에서 15m 높이에서 20초, 초속 20m 똑바로 위로 발사했대요. 로켓처럼 위로 휙 올렸나 봐요. T초 후의 속도가 이렇대요. 속도 알려줬습니다.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지상 15m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15m짜리 발사대 위에서 이렇게 위로 퓨 쏘 올렸다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조겠죠. 그죠? 이런 구조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고, 처음엔 15초, 15m 위에서 3초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는 거니까 0부터 3까지 그냥 주어진 식 적분하면 돼요. 뭐 특별한 내용 있나요? 15m 위에서 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0t.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적분하라. 0부터 3까지 9, 45. 60 빼서 45 빼면 15. 그래서 15 더하기 15. 총 30m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했대요.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여기 속도가 0으로 줄어드는 듯 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속도가 0인 지점. 그죠? 그 지점이 몇 초가 걸리겠는지를 일단은 계산을 해서 걔를 대입해서 풀게요. 자, 그러면 일단 속도가 딱 0이 되는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게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거기가 최고점일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t가 계산하면 2초. 2초였을 때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겠네요. 그러면 높이 또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처음에 15 위에서 올라갔죠. 15m 위에서 시작했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하라. 20 마이너스 10t dt. 이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15에다가 더해 주시오.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 그리고 0부터 2. 이번에 2 대입할까요? 40에서 20.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40에서 25 곱하기 5. 20 곱하기 2. 40. 그 다음에 4, 5, 20. 그죠? 20이면 20이니까. 40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20이죠? 자꾸 단순 계산을 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5m. 35m가 최고로 지상에서 높을 때, 그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겠네요. 그거 시간으로 따지면 2초고, 그죠? 높이로 따지면 35m고요. 그 다음에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보세요. 2초까지는요. 보다시피 위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1초 동안 또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대로 올라가는 거. 0부터 2초까지는 제대로 적분하시면 돼요. 양수로. 그 다음에 1초 동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2초부터 3초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적분하시면 되겠죠. 바뀌었으니까. 아래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내려가는 애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 아까 얼마였어요? 20이었죠. 위에서 요거 계산해 뒀잖아요.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 얘는 20이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적분한 값. 얘는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 3, 2. 넣어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밖은 플러스가 아니고 요렇게 마이너스로 계산할게요. 저기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얘를 계산이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얘를 계산해 볼게요. 3. 그럼 2, 3은 60에서 5, 9, 45. 45. 그죠? 처음엔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2를 대입해요. 40. 그 다음에 얘는 빼기. 얘도 뭐 위에 계산해 놨죠. 그죠?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뭐로 또 계산해요? 여기 위에 있는 이거 20, 이건데 이거. 그죠? 2 대입했을 때 값 이건데. 20. 그럼 얼마예요? 60에서 45 빼고 20도 빼면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0 마이너스 5 되니까 25m 움직였습니다. 요렇게. 자,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요. 사실은 절대값을 취해서 그냥 계산하는 것과 같죠. 그죠? 절대값 취해서. 얘 절대값 그냥 했으면 되잖아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고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기 절대값 취해서 그냥 계산했으면 됩니다. 그랬으면 플러스 5 나올 테니까 여기다 그냥 플러스 5 더해주면 되겠죠. 자, 359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 그래프를 알려줬어요. 그럼 그래프를 알려줬으면 그냥 읽으면 되고요. 넓이를 구할래도 굳이 적분 안 하고요.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직각삼각형, 그냥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럼 뭐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어디입니까? 그게 여기죠.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겠죠.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 방향 바꿔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음수 그래프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은 뭐예요? 넓이잖아요. 그냥 이거 넓이 구하세요. 뭐하러 적분합니까? 그냥 이거 넓이 구하세요. 밑변 2, 높이 1.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1이죠. 실제로 답 보세요. 적분하면 1이죠. 이거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적분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이거 식 만들 수 있잖아요. 식 만들어가지고 적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0부터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 뭐예요? 양수인 부분은 그냥 냅두고 1 냅두고 그죠? 음수인 부분 여기 얘 적분하면 음수이겠지만 넓이상으로 보면 얘도 양수죠. 밑변 1 높이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2번 답은 2분의 3이에요. 그죠? 이 넓이랑 이 넓이 두 개 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요. 자, t가 3일 때 점 P의 위치.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t가 3일 때 점 P의 위치. 이만큼은 여기는 양수고요. 여기는 음수겠죠.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기준점에서 양의 방향 이렇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꺾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위치는 원래 처음 시작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 간 걸로 느껴지겠죠. 시작점에서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만 구하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커다란 세모에서 즉 1에서 뒤에 있는 쬐끄만 세모만큼 빼면 되겠죠. 거기는 음수니까요. 실제로 거꾸로 갔기 때문에 얘는 움직인 거리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1에서 2분의 1을 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옵니다. 자, 얘는 특별히 이 원래는 함수의 식 만들 수 있잖아요. 식 만들 수 있지만 굳이 식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넓이로 넓이로 적분값은 넓이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적분값은 넓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넓이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180페이지 365번까지 꼼꼼하게 풀고 질문도 하고 마무리를 열심히 해주세요. 자, 수학2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